네, 오늘의 주제는 지방에 사는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한 2, 3등급 때 받는 학생들이 굳이 인서울을 원하지 않고요. 인서울의 애매한가 지방에 국립대라도 취업이 훨씬 더 잘 되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공기업의 규모는 공기업 2편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학과는 거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위주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는 한국거래소, 주택도시, 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캠코 등등에서 있지만은 부산의 공대 학생들은 공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이 거의 한국 남부발전밖에 없습니다. 2,700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부산대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위주의 공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은 어떠냐? 거의 5만 명 이상입니다. 일단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의 800만 명 인구가 있는데 그 경남에는 경상대학교, 진주에 있는 경상대가 그쪽에 LH가 있죠. 그렇게 나눠먹기 하고 부산에는 부산대가 나눠먹기 하고 울산에는 울산에서 이제 나눠먹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인구 규모는 500만 명으로 작지만 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무려 직원 수를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한 5만 명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른 전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구, 경북이 공기업 취업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 도시마다 아주 좋은 공기업을 한두 개 주는데 저희는 보세요. 경북대 학생들이, 영남대 학생들이, 대구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있죠. 9,100명.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알고 보니까 경주에 있습니다. 12,50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대구에 있습니다. 4,500명.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광주에 있지만 2만 명이 넘는 한 2,200명 되는 규모의 한국전력기술도 김천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경제학과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공기업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도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등등해서 지방에 있는 지방 공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도로공사를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제 건설하고 확장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휴게소 같은 데 들려보셨죠? 편의시설 같은 거. 이거 싹 다 누가 운영을 하냐면 하이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정규직을 뽑는 방식은 채용형 인턴이라고 해서 인턴으로 먼저 선발을 한 뒤에 한 3개월 정도 평가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급하고 8급 보십니까? 이제 8급 고졸 채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블루오션의 승자가 누구냐?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도로공사처럼 고졸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한국도로공사 같은 이 공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정보가 빨라져서 뭐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 쪽이나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희 학교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내가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애매한 대학 가느니 아싸리 그냥 진짜 좋은 공기업에 고졸로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진짜 권해주도록 한번 지원해주도록 응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5급 대학교 졸업한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법고시 아시죠? 학부모님들은
이거 되는 거 엄청 어렵죠. 그 다음 행정고시 아시죠? 행정고시. 이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장원급제 수준이죠. 그럼 행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몇 급 공무원? 그렇죠. 5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떤 메이저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급여 수준이 5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라리 내 같으면 행정고시 그냥 합격하니 도로공사 같은 데 들어가서 5급으로 대우받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돈도 더 많이 받고요. 워라밸도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들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필기시험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NCS라고 하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공에 해당하면 자기가 이제 경영이다, 전기다, 토목이다. 그러면 전공과 관련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로공사 전형 주요 내용인데,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공기업 1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지역 인재 채용이라고 하는 30%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는 이제 역차별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뭐 충남대, 대전 쪽, 그 다음에 경남에는 경상대, 부산에는 부산대,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는 경북대 학생들이 이 지역 인재 채용 30%를 넘어서서 많이 합격하고 거의 공기업마다 동문회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말에 이제 법이 통과된 게 비수도권 지역 인재 35%라고 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이제 그러니까 채용 인원이 다시 설명할게요. 비수도권 그 채용 인원이 그 의무적으로 35%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명 중에 3명이 이제 경북대 학생인데 3.5니까 반올림해서 1명 더 추가 4명까지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인재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근데 웬만하면 그 지역 학생들이 붙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주 더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NCS 시험이 30%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시험이 당락을 보통 좌우합니다. 이게 70%입니다. 그냥 이거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학과가 유리한지를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애매한 인서울보다 우리는 지역인재 채용에 의한 지방의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어떤 특정 학과가 왜 유리한가? 자, 한국도로공사는 9,100명 정도의 규모이고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보통 일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떤 회사의 채용 공고문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학과가 취업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채용 직무에 없는 학과는 그냥 취업이 안 된다. 즉 선생님이 왜 문과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채용 공고문을 보십시오. 문과 나와서 다 사람들 학생들 다 취업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 문과를 뽑는 직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없어. 그나마 있는 게 보시면 경영학과, 그 다음에 법학과 관련입니다. 특히 경영학과 많이 뽑죠. 48명. 여기서는 제가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등만 다루겠지만 일반 사무직은 이제 경영학과가 들어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함에 있어서 그나마 문과 중에서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는 선생님이 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뭐예요?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 경영학과 같은데 복수 전공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게 이게 현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에 있는 채용 공고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박인 학과라고 해서 물론 경북대를 비롯해서요. 영남대, 대구대 등등에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시면 한국도로공사의 토목공학과 일반직으로 이제 66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죠. 일반적인 기계공학과 9명,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9명, 전기공학과 7명, 건축공학과 4명보다 토목공학과를 훨씬 더 많이 뽑죠.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수력, 조금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도 토목공학을 은근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 토목공학이 전화기, 전전부, 그 다음에 화학공학, 그 다음에 뭐 기계공학 등에 비해서 좀 낮을 수는 있으나 이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엄청나게 대구 경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만큼 많이 뽑질 않습니다. 이런 그 공기업들이 없거든요. 대구 경북에 이제 한국의 뭐 도로를 책임지는, 한국의 원자력을 책임지는, 수력을 책임지는, 한국의 LNG 가스를 책임지는 이런 회사들이 대구 경북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나열의 학과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건축공학과, 여러 학과 중에서도 건축학은 제가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은 일단 5년제고 디자인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학, 전기전자공학, 그 다음에 조경학도 한 4명 정도 뽑는데 이 학과는 솔직히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공학 되면 좋죠. 그 다음에 건축설비, 기계설비가 있고요. 전사는 이제 컴퓨터공학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공학, 뭐 정보통신공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전자공학, 정보전자공학이 있고 4차 산업인재는 이제 IT 쪽이라서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셨으면 어떤 학과에 가야 취업이 잘 되는지를 이제야 여러분들이 그 틀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영학과가 아닌 이 기술직, 뭐 토목공학, 건축공학 모든 공대는요. 공대는 4학년 때 기사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됩니다. 그거 안 따면 취업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토목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증, 건축에 해당하는 자격증, 전기에 해당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엔 취업을 위해서 기사 자격증을 1개 따는 것도 어려운데 보통 쌍기사라고 해서 2개 따면 취업에 엄청 유리하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이 근데 다른 학생들이 기사 자격증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따야 된다라고 취업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국수력원자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32%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력 있죠. 이 수력도 양수발전소 포함해서 한 1%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제 그 대구 경북에는 화력발전소가 없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의 한 50%, 55% 차지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뭐 태양 발전, 풍력 발전이라 하잖아요. 이게 12%나 차지합니다. 몰랐죠, 여러분들? 우리 올여름에 그 셧다운 안 되고 그 나름대로 그 전기를 책임지었던 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중요한 다시 한번 기계 27명 뽑죠. 기계공학. 좋습니다. 전기전자도 29명. 원자력 공학입니다. 25명 뽑습니다. 15명 경영학과. 그 다음 화학공학 4명. 화학공학은 공기업보다는 일반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전기전자, 수력, 양수 쪽으로요. 그 다음에 토목 34명 엄청 많죠. 그래서 대구 경북은 토목공학이 대박이다. 건축공학도 30명으로도 생각보다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ICT 쪽으로도 컴공 쪽으로도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도 5명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업을 한 건 자, 경영학과를 필두로 해서 경제학과도 어차피 치는 과목이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사무직에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등등해서 이런 학과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하면은 제가 작년이 아닌 그 재작년에 작년에 그 경북대에 공기업 채용 박람회 가서 한국가스공사에 다니는 여자 직원한테 살짝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결론은 뭐냐? 여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경영학과 5명, 경제학과 2명.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는 이제 문헌정보학과인데 이제 1명밖에 안 뽑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 16명, 전기공학 12명, 토목공학 10명 등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국전력기술 김천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직원 규모는 2,200명이고요. 내나 한국전력이 아닌 한국전력기술은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관련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선 깔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하고요. 그래서 사무 직원도 8명 뽑고요. 기계공학과 29명, 원자력공학 15명, 계측 제어공학 11명, 토목공학도 8명 뽑습니다. 전기공학 7명, 산업공학 5명, 건축공학 3명 등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그 공기업을 알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요. 아니요 하고 경영학과 관련해서는 자, 보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있다. 사무직으로 들어갈 때가 거의 직원수 규모는 5만 명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학과에 가면 유리한가? 특히 되도록이면 이제 직업국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공기업 자체가 직업국 그 동문회가 될 정도로 많이 장악해 있기 때문에 선후배들 간에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도 후배들 간에 굳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에 대한 이 노하우나 문화 같은 게 공유되면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컴퓨터공학이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